그래서 반드시 상체를 숙여줄 수 있는 골반의 기울기가 가장 중요하고 이때 우리가 이제 앞뒤의 체중 분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렇게 숙여지게 되면은 머리가 무겁잖아요. 네. 그리고 클럽도 앞에 있고 팔이 앞쪽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체중이 굉장히 앞으로 쏠릴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엉덩이와 무릎을 이용해서 밸런스를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숙여진 각을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무릎을 적당히 굽혀주게 되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편안한 자세, 이 기마 자세처럼 이 무릎이 너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 수평적인 그 골반의 모양 때문에 이 상체의 회전이 너무 그 들리는 동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향 타격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무릎의 적당한 굽힘과 그다음 골반의 기울기가 중요한데요. 이거를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는 매일 비디오를 찍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그쵸. 선을 긋고 막 이런 걸 너무 많이 하는데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내가 지금 셋업을 잘 섰는지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셀프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고관절이 이 골반의 기울기를 만들어 놓고 이 무릎의 굽힘이 중요한데 너무 나와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너무 많이 펴져도 이 회전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좋은 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릎의 굽힘을 적당히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셋업을 서놓은 상태에서 이 클럽을 이 겨드랑이 뭐 양쪽 겨드랑이 아무데나 상관이 없어요. 네. 겨드랑이에서 채를 자연스럽게 떨어뜨렸을 때 이 무릎이 클럽에 닿을 듯 말 듯한 위치가 우리가 좋은 위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무릎이 너무 나오거나 혹은 너무 펴져서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올바른 스윙을 할 수가 없고 이 클럽에 닿을 수 있는 이런 굽힘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좋은 위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어드레스를 잘 만들어 놨다면 이 골반의 하체의 움직임을 잘 움직여 줘야 되는데 사실 아마추어 분들이 그 골프를 치면 가장 고민하는 게 물론 방향의 문제도 있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타점일 거예요. 그렇죠? 아,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이 헤드로 공을 여기 정확히 쳐야 되는데 네. 이 빠른 스피드 0.한 1.5초도 안 되는 순간에 그 타이밍에 의해서 공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이밍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높낮이가 바뀌면 안 돼. 머리 고정해야 돼. 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스윙을 하시게 되냐면 그냥 머리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런 밋밋한 스윙을 하게 됩니다. 아 맞아요. 네. 근데 선수들이 그 스윙하는 거 보면 사실 머리를 진짜 제자리에 잡아놓고 워낙 빨리 지나가서 이제 못 보는 경우도 있지만 슬로우 모션을 봤을 때는 머리가 높낮이가 있고 다운스윙 때 더 공 쪽을 다가가면서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높낮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골반의 기울기 때문에 이 골반의 기울기를 우리가 높낮이의 변화가 없이 그냥 돈다고 해도 이 오른쪽 고관절이 골반 자체가 저절로 올라올 수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 골반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른쪽 무릎은 살짝 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자연스러운 동작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머리 높이를 고정해야 돼.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시냐면 무릎을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느낄 수 있는 거는 사실 떨어져 있는 것은 무릎이잖아요. 발은 땅에 붙어 있고. 그래서 무릎의 높이를 유지하자라고 하셔서 이 백스윙 할 때 무릎의 높이를 유지해서 그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골반 자체가 올라가서 무릎이 펴져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자연스러운 현상을 오른쪽 무릎을 잡고 백스윙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백스윙 올라갔을 때 좀 주저앉는 이런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스윙, 백스윙 때 주저앉게 되면 다운스윙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더 앉을 수는 없어요. 내려가면 그 다음 동작 일어나는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는 얼리 익스텐션 동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잘못된 동작 어떤 걸 하시냐면 회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골반을 돌리죠. 네. 네. 뭐 사실 잘 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한 동작처럼 하진 않으시겠지만 아직 이렇게 골반에 대한 스윙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골퍼 분들은 사실 골프 이렇게 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많이 봤어요. 그렇죠. 이게 난 수평으로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골반의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오른쪽 골반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다운스윙 때는 왼쪽 골반이 올라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회전 이렇게 도는 느낌보다는 이 골반의 높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이다라고 하는 게 더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막 높이가 생기니까 뭐 역피본 느낌도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막 이제 그 머리의 높이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기울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백스윙 때 회전을 하고 어드레스 기울인 것만큼 기울였을 때 모양이 우리가 올바른 회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골반을 수평으로 도는 느낌으로 이렇게 돈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이렇게 돌면 우리 어드레스가 오른쪽에 이렇게 낮게 있어요, 그렇죠? 좀 네. 과장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서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높이가 변하지 않고 든다라는 게 이렇게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 자세는 우리가 차를 타고 쓰면 왼쪽 어깨 올라와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쵸.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회전하고 기울인 어드레스만큼 기울인 동작이 아니라 이거 회전하고 왼쪽 어깨 올린 동작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렇게 골반을 뭔가 수평을 유지하고 회전한 느낌으로 네.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골반 하체의 움직임에 너무 자연스러운 동작은 높낮이가 있어야 되고 무릎이 앞뒤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골반이 회전의 느낌보다는 골반 자체가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동작이 나와야 되고, 사실 이걸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무릎이 앞으로 나오고 네. 이 앞뒤의 움직임으로만 우리가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스윙 때는 왼쪽 무릎이 나오고 오른쪽 무릎이 펴지면서 왼쪽 골반을 누르는 느낌이 백스윙이 되는 거고, 다운스윙 때는 왼쪽이 펴지고 오른쪽이 나오면서 오른쪽을 누르는 이런 그 피니시 모양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체의 모양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봤을 때 좋은 동작이다, 좋은 회전이다라고 하는 거는 돌거나 네. 어떤 무릎의 높이를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울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갔다가 왼쪽 무릎이 펴지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이 양쪽의 높이가 생기면서 약간 몸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을 했을 때 우리는 좋은 동작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느낌으로 한번 쳐보면, 자, 느낌적으로는 우리가 올라갔다가 진짜. 이런 느낌, 약간 높낮이의 느낌이 뭐 안 보였을 수도 있지만 네. 너무 정상적으로 보이죠, 사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울인 채로 회전을 하는 건데, 기울인 건 잊은 채로 약간 똑같이 돌았던 네. 자세대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아예 고정을 하려는 느낌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올바른 움직임이라는 거를 확실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골프는 반드시 회전, 도는 느낌보다는 더 기울이는 느낌에 가깝기 때문에 내가 어드레스 쓴 상태에서 기울이고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 이 기울임 속에서 회전을 좀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윙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잡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잡으면 사실 어떻게 되죠? 회전이 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잡히기 때문에 백스윙이 굉장히 작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골반을 옆으로 돌게 되면 너무 멀어지게 되죠. 근데 멀어진다는 게 들리면서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운스윙 때 제자리 돌아오는 이 엎어치는 동작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반의 어떤 그 기울기를 잘 유지한 상태에서 진짜. 샷. 백스윙을 해준다고 하면 훨씬 더 지면을 잘 밟을 수가 있고 좀 간결하게 쳐줄 수 있는 스윙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마추어 분들이 여기서 이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잘못된 이론 전달 때문에 여기서 조금 진도가 더 안 나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골반의 움직임을 이렇게 좀 기울이면서 다닌 건 알겠어. 근데 순서를 지키래. 네. 그리고 뭔가 상하체 분리를 만들으래.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치려면 하체의 어떤 축을 만들어야 된대. 과도한 하체 움직임은 좋지 않대.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움직임을 매우 제한적으로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하체가 되게 단단해져야 된다, 축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윙을 자 하체를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움직임이 막 이렇게 막 무너지는 동작이 아니고 딱 버티면서 회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렇게 이 다리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많이 움직이는 게 스윙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순서를 지켜야 돼. 몸에서 제일 먼 것부터 움직이고 네. 자 헤드가 가고 손이 가고 어깨가 가고 하체가 가고 그 순서 역순으로 다운스윙이 시작이 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스윙을 하시냐면요. 헤드 가고 이런 느낌을 스윙을 하시죠. 이미 시작하는 순간 스윙의 절반을 끝났기 때문에 어깨가 돌고 하체가 돌 수 있는 시간은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오버스윙으로 연결이 돼요. 헤드부터 가서 많이 꺾이고 그다음 팔이 좀 위로 올라가는 스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가파르게 엎어치는 스윙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역순으로 내려오는 거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뻣뻣해요. 네. 근데 프로들 보면은 그렇게 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저도 남자 선수지만 하체 잡아놓고 자 순서를 지키고 나름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저도 막 유연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거리를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힘이 너무 좋아서 뭐 조금만 움직여도 막 몸이 늘어나고 이러는 선수들은 하체 움직이지 않고 딱 가서도 우리가 큰 힘을 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저도 못 그래요. 저도 안 그러고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사실 그렇게 골프를 위해서 몸이 태어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 좀 더 효율적인 스윙을 해야 되고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일 수 있는 스윙을 해야지만 우리가 더 적은 힘으로 뭐 큰 힘 내서 더 많이 보낼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하체를 움직여주고 스윙하는 데 있어서 리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또 하나 있죠. 상하체가 분리돼야 된다. 뭐 영어로 엑스펙터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엑스펙터라는 그 단어의 뜻은 우리가 탑에 올라갔을 때 딱 정점으로 있을 때 상하체가 어느 정도 분리되었냐 이거를 우리가 측정을 해서 몇 도가 돌았다. 그래서 어깨 턴이 많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전에 엄청 유행했던 게 하체는 몇 도죠? 45도 돌고 어깨는 90도 돌아서 막 많이 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같이 돌고 0도로 같이 갔어요. 네. 0도로 같이 갔다가 다운스윙 때 하체가 리드가 돼서 그 사이 더 많이 분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운스윙 때 하체 리드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훨씬 네. 더 우리가 쉽게 스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너무 뻣뻣하게 힘을 갖고 경직돼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저 대충 잘 치니까 저 대충 그냥 같이 갔다가 하체가 먼저 리드가 돼서 돈다고 하면 그냥 뭔가 이렇게 채찍질하듯이 끌려 내려오면서 상체가 좀 뒤에서 따라 내려올 수 있는 오히려 순서가 더 역순으로 더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스윙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과감하게 팔을 붙여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체로만 움직이세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하체의 움직임을 최대한 많이 하자라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싶고 그러면 여기서 움직임을 조금 더 심화된 그 동작으로 이제 풀어드리면 지금 제가 하체를 이용해서 헤드를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 저 끝에 있는 헤드를 물론 순서대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프로들도 보면은 헤드가 먼저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헤드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 하체가 이 땅에 붙어서 잘 보이진 않아요. 근데 치는 선수들은 이 하체를 이용해서 저 끝에 있는 헤드를 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움직임을 잘 만들고 효율적으로 헤드를 잘 흔들어 주기 위해서는 스윙의 각 시작 무슨 말이냐면은 셋업 했을 때 테이크백을 시작하는 그 구간, 그다음에 전환했을 때 방향을 전환하는 그 구간, 이 구간에서는 이 하체의 스웨이로 스윙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스웨이를 하라고 하면은 참 또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네. 보세요. 만약에 이 헤드를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들면 이거는 손의 힘으로 드는 거예요. 근데 그쵸. 저희 손 쓰지 말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끝에 있는 헤드를 우리가 힘을 주지 않고 들기 위해서는 이 배꼽 기준으로 살짝은 끌어주는 거죠. 제가 좀 과장해서 보여드리면 살짝 끌어주고 일단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가 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펴지면서 골반을 뒤로 비켜주는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손으로 그냥 제껴 올리는 거, 혹은 이 골반을 밀리지 않고 제자리에서 비켜주는 거. 이 제자리에서 비켜주게 되면은 오히려 공간이 비어요. 그러면은 왼쪽 엉덩이가 나가고 반대 스웨이가 되는 거죠. 상체는 숙여지게 되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칠까요? 그냥 제껴지는 우측으로 가는 샷 아니면 엎어치는 샷이 될 건데, 대부분 이렇게 백스윙 되시는 분들은 배가 나가면서 우측으로 뒷땅성 타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과장해서 보여드리면 스웨이라는 거는 저 끝에 있는 헤드를 살짝 우리가 시동을 걸어주기 위해서 이 배꼽, 골반이 살짝 옆으로 끌어주고, 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오른쪽 다리를 지면을 밀면서 이 헤드를 넘겨주는 동작, 이런 동작이 돼요. 이렇게 한번 쳐보면 살짝 누르고 밀었다가 치는 동작. 네, 이런 저는- 느낌으로 스웨이가 되는 거죠. 저는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되게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체를 너무 안 쓰고 너무 이렇게 좀 상체 회전만 신경을 쓰다가 그 어느 선수의 스윙을 봤는데 이제 하체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리듬을 타주면서 백스윙을 하는 거 보고 내가 왜 저걸 안 하고 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훨씬 더 리듬감도 좋아지고 또 스윙 스피드도 좀 더 늘어나는 걸 보고, 이거를 좀 스윙이 너무 뻣뻣한 분들한테, 컨택이 좀 그래서 안 나오시는 분들한테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딱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 스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동작은 회전이 없이 계속 옆으로 밀면 스웨이예요. 네. 그리고 왼쪽 어깨가 오른쪽으로 오지 못하고 왼쪽으로 남아져 있으면 이거는 스웨이의 역피봇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스웨이는 약간 이 헤드를 끌어주는 느낌의 어떤 시동을 걸기 위한 살짝 오른쪽에 어떤 그 힘을 전달을 한 후에 오른쪽 다리를 피면서 오른쪽 골반을 뒤로 비켜주는 이런 동작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밀어야 된다고 하고 막 이렇게 계속 가시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 다리가 넘어갈 정도로 밀리는데, 이 기준점을 어떻게 잡으시냐면 이 발끝에 채를 하나 두고 이 상태에서 살짝 끌어줄 때 골반이 이 선까지 오는 순간 벌써 뒤로 비킬 수 있게, 이게 사실 갔다 바로 비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엄청 찰나거든요. 네. 그 동작이 스윙을 할 때 살짝 스웨이 느낌으로 스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스웨이가 사실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체중 이동이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체중 이동이라는 걸 훨씬 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네. 자, 배꼽을 저희 기준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배꼽이 살짝 오른쪽으로 갔죠. 그럼 이 상태에서 오른쪽이 펴지면서 골반이 뒤로 빠지는데, 이 배꼽이 빠질 때 이렇게 갈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살짝 하고 이 오른쪽 다리가 펴지면서 골반이 뒤로 가면 이 배꼽은 다시 제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뭐 영상 찾아보면은 발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리센터, 오, 그렇죠. 어, 리센터링. 역시 뭐라고요? 리센터링이라고 오케이. 얘기하죠. 저 다르네요. 동작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한번 발음해봐 주시면 안 될까요? 리센터링이 될 수 있어요. 자, 오른쪽이 가서 오른쪽 무릎이 펴지면서 골반이 펴지잖아요. 그래서 이 배꼽이 제자리에 돌아오는 게 우리가 제자리에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오른쪽 강귀에 제자리에 왔다고 하면 벌써 체중이 왼쪽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작과 동시에 오른쪽 다리를 쓰면 벌써 체중이 왼쪽에 가 있고 누를 수 있는 준비 동작이 되기 때문에 뭔가 역동적이고 더 그 다음 동작들이 계속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스윙이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갈 수 있는 동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제자리를 돌아와야 된다, 뭐 스쿼트 동작을 해야 된다, 그 동작이 올라갔다가 이 동작이 아니라 사실은 이 배꼽이 우측으로 살짝 스웨이가 됐다가 이 골반이 뒤로 빠지면서 제자리에 돌아오는 이 동작이 스쿼트 동작에 가깝고 리센터링 동작에 가깝기 때문에 이 동작을 했을 때 우리가 체중 이동이 언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벌써 네. 시작과 동시에 맞아요. 그 다음 동작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임팩트와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평소에 조민준 프로의 스윙을 볼 때마다 저는 뭔가 왜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다 자동으로 되는 것 같지라는 어.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주신 이 포인트, 하체를 먼저 출발할 때 써주는 그 포인트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정말
골프 매니아층들이죠. 네. 그래서 PGA 투어라든가 이제 다른 외국 프로, 그리고 이제 스윙을 또 많이 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민지 프로가 얘기했던 첫 출발, 약간의 스웨이와 함께 약간 끄는 느낌. 사실 로리 맥길로이라든가 그리고 최장타 선수죠. 브라이스 디셈버 같은 경우에도 그런 느낌으로 출발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조민지 프로가 얘기했었을 때 뭐 체중 이동이라든가 뭐 회전이라든가 그리고 오늘은 얘기하진 않았지만 사실 지면 발력까지 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파워면에서도 엄청 도움이 되고 그리고 김선 아나운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동적으로 근데 뭔가 스윙을, 자동으로. 그죠? 네. 그러면 리듬이랑 템포가 좋아져요. 음. 그래서 하체를 적극적으로 쓰면은 뭐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아까 팔로 들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네. 선수들 보면 그 헤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슬로우 모션을 보면 샤프트가 이렇게 휘어 있어요. 아. 그 말은 맞아요. 뭐냐면 우리가 몸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가 무겁기 때문에 샤프트가 이렇게 휠 정도로 우리가 던지고 있다라는 그 동작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도 팔로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몸으로 좀 더 이용을 하고 약간 스웨이에서 지면을 밀면서 백스윙을 해주시면 그 다음 동작들이 이어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그 누구도 느낄 수 있는 연습 방법,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 네. 집에 신발 가방 다 있으시잖아요. 캐틀벨 갖고 오려고 했는데 없는 분들 계시니까 아, 그렇죠. 집에 신발 가방을 꺼내시고 그 안에 공을 가득 채우세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 가방 안에 공을 많이 채워왔는데 꽤 무거워요. 근데 이거를 자 이제 흔드는 거예요. 이거 만약 그냥 한 5분 동안 흔들 수 있으면 그것만 하면 스윙은 그냥 좋아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스웨이 없이 가만히 그냥 여기서 제자리 발로만 움직이고 있으면 이거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죠. 아니요. 못 움직여요. 그러면 이 끝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약간의 좌우의 반동, 이 스웨이 때문에 이 반동을 이용해서 이 무게를 움직여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골프채가 이렇게 무겁진 않죠. 무겁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막 안 해도 백스윙이 들리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무겁지 않지만 이 클럽을 좀 더 빠르게 던져주려면 스피드, 이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약간 스웨이의 동작, 이 반동이 필요하고 이 동작을 했을 때 계속 흔들 수 있는 이 동작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지만 다시 왼쪽 딛고 다시 돌아오고 이 골반의 움직임을 좀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걸 좀 흔드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고 또 한 가지는 몸을 던지는 동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동작을 좀 느끼기 위해서 집에서 그냥 공 흔들던 그냥 놓으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배로 저 끝에 있는 클럽을 미는 연습을 좀 해보는 거예요. 배로. 자, 네.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밀 때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걸 빼고 갑자기 백스윙 하잖아요. 그럼 백스윙 때 확 가요. 엄청 빨리 될 거예요. 자동화가 평소에 저도 어렸을 때 진짜 너무 예민해가지고 진짜 이거 1도만 다쳤어도 백스윙이 안 들려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 맨날 바뀌어요. 들 때 이렇게도 들고 이렇게도 들고 예민해서 그래요. 근데 네. 그거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똑바로 들어야지 생각이 너무 깊으신 분들은요. 이거 집에서 5분만 밀어보세요. 그러면 밀고 백스윙하면 그냥 막 훅훅 가요. 그럼 이런 연습을 좀 했을 때 이런 반동을 이용해서 자, 이거 과장하면 여기서 반동 이런 느낌을 스윙하게 되면은 네. 훨씬 더 스피드를 좀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팔에 의해서 뭔가 공을 맞추는 동작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자동적인 스윙으로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하체를 이용한 약간 스웨이를 이용한 그 스윙을 만드신다고 하면 훨씬 더 간결하고 정확한 임팩트를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